Hello everyone, I'm James. 우리 동네 영어 선생님 우동쌤입니다. 오늘은 문법 중에서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우리가 이거를 countable noun and uncountable noun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라고도 하죠.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를 이해할 때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셀 수 있는 명사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할 거예요. 개념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절대로 문법은 암기를 먼저 시키면 안 됩니다.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럴까? 왜 이걸 셀 수 없는 명사야?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셀 수 없는 명사가 도대체 왜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할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셀 수 없는 명사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개수로 셀 수 없는 거를 얘기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인 게 고유명사, 물질명사, 그 다음에 추상명사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제가 개념을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물질명사하고 추상명사에 들어가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은 제가 개념 설명, 그 다음에 고유명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거예요. 자, 이 개념부터 이해해 봅시다. 자,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언어는 한글은 이 숫자의 개념이 별로 중요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이 5명이 있어요. 근데 사과를 먹고 싶어. 그래서 친구한테 야, 사과 좀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친구가 알아서 5명이니까 얘들이 배고프니까 사과 싫어하는 애도 있고 한 명은 사과 알레르기도 있고 하니까 그럼 뭐 한 6개만 갖고 오지 뭐 하고 자기가 알아서 생각해서 갖고 오면 돼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We have 5 people, so can we have apples? S를 붙여가지고 수량을 얘기해야 돼요. An apple 아니면 몇 개의 사과를 가져와라. Can we have some apples?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단수냐 복수냐 이런 숫자적인 개념이 명확한 언어예요. 자, 이런 차이점을 좀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돈 셀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돈은 셀 수 없다고 그래요? 돈 셀 때 우리가 엄마 나 돈 좀 줘. 그러죠. 엄마 나 용돈 좀 필요해 할 때 그럼 엄마가 몇 개 줄까? 이렇게 말하는 엄마 있어요? 돈 몇 개 줄까? 그런 말 없죠. 그래 2만 원만 줄게. 즉 단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돈이라는 건. 그래서 돈은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있냐? 그랬더니 나 돈 100개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부류로 취급을 하죠. 와, 나 돈 100만 원 있어. 나 요번에 세뱃돈 10만 원 받았다? 이렇게 단위를 얘기하지 나 요번에 세뱃돈 50개 받았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셀 수 없는 쪽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겁니다. 개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대문자로 시작을 하죠. 대문자로 시작을 하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개, 2개, 3개 이렇게 표현을 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고유명사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사람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이름,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게 다 이름이죠. 국가, 도시 이런 것들은 다 대표적으로다가 우리가 대문자를 사용해요. 서울 할 때 대문자 S를 사용하잖아요. 서울 하나밖에 없죠. 서울이 2개, 3개, 4개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일본에 가면 동경이 있고 북경에 가면 북경이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걸 다 서울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 나라의 capital, 수도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 도시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제 이름이 제임스니까 제임스 한 명 밖에 없는 거예요. 제임스가 2개, 3개, 4명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고유명사는 개수로 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하는 겁니다.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할 때는 끝에 s를 안 붙여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울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 살면 서울 그러죠. 거기다 s를 안 붙이죠. souls 안 붙이죠. 서울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s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서울이 한 개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표현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명사로 돌아오게 되면 이거 이상해. 왜 물질명사라고 할까? 물질명사 material noun 그러면 material? 눈에 보이는 모든 건 다 물질인데 왜 물질명사를 셀 수 없다고 표현할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물질명사 눈에 보이는 모든 걸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common noun이라고도 표현하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물질명사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두 번째는 셀 수 없는 명사.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는 거를 2가지로 나눈 거예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셀 수 있는 명사는 common noun이라고 하고 셀 수 없는 거는 material noun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건 이제 우리가 과학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화학이에요.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 명사라고 해요. 자,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예를 들어 상상의 동물, 용이나 유니콘이나 해태나 이런 거 우리가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러한 악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물질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도 있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것들도 있죠. 자, 그러면 원자의 단위로 내려가서 핵의 단위로 내려갔을 때 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가 존재하고 우리가 periodic table 보게 되면은 100개가 넘는 그러한 물질이 존재하죠. 원소가 존재하죠. 이 모든 거는 바로 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화학에서 공부할 때 핵을 숫자로 개념으로 다 세죠. 1 protein, 2 neutrons, and 2 electrons, 3 atoms 이런 식으로 숫자로 센단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단위, 원자의 단위까지 내려가서 이루어져 있는 모든 물질은 다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셀 수 없는 명사의 특징이 뭐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1개, 2개 숫자를 적용할 수 없는 거는 다 셀 수 없는 물질 명사로 취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바로 물이라는 게 있죠. 액체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액체는 다 셀 수가 없는 걸로 취급을 하죠. 왜? 리터나 갤런 아니면 그러한 담을 수 있는 용기나 아니면 그러한 물질을 담아야 돼요. 물이나 예를 들어서 가솔린, 화학품이나 물질 같은 거는 다 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일정한 형태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액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셀 수 없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언어로 말할 때 물 1개 주세요, 2개 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하죠. 석유 1개 주세요 이렇게 안 하죠. 항상 단위를 얘기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돈 10,000원 주세요 하듯이 물도 1컵 주세요, 1리터 주세요, 1병 주세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냥 그 명사에 개자를 집어넣고 셀 수 없는 거. 석유 1개 주세요, 2개 주세요 이렇게 표현 안 하죠. 자, 그것처럼 액체로 되어 있는 거는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눈이 많이 왔어요 하죠. 눈 같은 경우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눈꽃송이가 많이 내려요. 눈꽃송이 같은 거 1, 2개, 3개 셀 수는 있겠죠. The flakes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눈은 셀 수 없지만 앞에다가 flake라든가 아니면 그 단위를
적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A cup of tea, cup of coffee, glass of milk 이런 것처럼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얼마나 많이 왔니? 100만 톨이 왔어요. 이런 바보는 없죠. 그러면 비가 엄청 왔어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니? 비가 수백억 개가 왔어요. 물방울이 수억 개가 떨어졌어요. 그건 말이 되네. 물방울이라는 거는 셀 수 있으니까. 하지만 물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는 엄청 왔다고 얘기하지 몇 개가 왔어요 이렇게 표현 안 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상식이라는 개념은 국가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개념은 비슷하다라는 그 관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제 다음번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물질 명사에 대해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왜 이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지. 그다음에 추상명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추상명사 같은 경우는 앞에서 2번 같은 물질명사 같은 경우는 원자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원자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구분할 수 있겠죠. 명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거 다 명사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추상명사라는 거는요,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머리가 이 대뇌피질이 발달하면서 생각이 많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단어들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단어들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언어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증오, hatred, love, 사랑, compassion, empathy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 war, 전쟁, peace, 평화 이런 것들도 다 존재하는 단어인데 이건 원자나 이런 걸로 존재하진 않죠.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추상명사라는 개념은 이 성질과 동작, 상태, 감정 같은 거 했을 때 잘 한번 보세요. 뭐 대표적인 거 우리가 love 한번 해보죠. 사랑? 너 나 얼마나 사랑해? How much do you love me? 이렇게 하지. How many do you love me? 이렇게 말 안 하죠. I love you a lot. 많이 사랑해. 그렇게 표현하지. I love you 1,000? 이렇게 표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로 개념으로다가 추상명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추상명사도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걸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다음번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대표적인 게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war,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war, 전쟁 이거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그 전쟁이 이거 물질명사도 아니고 보통 명사, 일반 명사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사람의 상상에서부터 만들어진, 뇌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전쟁이 몇 번 일어났니? 이렇게 표현하죠. 전쟁의 양이 얼마나 되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상명사라는 것도 이 love 같은 경우는 몇 번 사랑하니? 이렇게 표현 안 하죠. 하지만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몇 번 전쟁이 일어났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상명사 중에서도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걸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꼭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개념이 비슷하다는 관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거의 8, 90%는 한국 사람이 이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말할 때 돈 얼마 줄까? 이렇게 말하죠. 미국 사람들도 똑같이 엄마가 자식한테 용돈 줄 때 그러죠. How much allowance do you want? I gave you $50 last week. How much do you want this time? 뭐 이런 식으로 How much do you want?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How many dollars do you want? 이렇게 말 안 하죠. 1,000원짜리 몇 개 줄까? 이렇게 표현하지. 1,000원짜리라는 단위를 몇 개 줄까? 이렇게 표현하지. 돈 몇 개 줄까? 이렇게 표현 안 하죠. 이건 똑같아요. 개념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미국 사람, 한국 사람하고 국제 결혼해서 살고 그렇게 하지. 만약에
언어가 통하지 않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건 둘째치고 이 개념, 생각의 개념이 통하지 않는다면 같이 살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첫 번째 고유명사라는 개념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 짓고요. 다음 두 번째 가서는 물질명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명사 같은 경우 단어 앞에 대문자를 사용한다고 얘기했죠. 도시, 대표적인 거 도시, 서울, 뉴욕, 아이오와, 페리스, 런던, 시드니, 뭐 이런 거 도시, 뭐 전 세계 도시가 얼마나 많아요. 뭐 수백만 개가 존재하죠. 도시라고만 해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도시가 뭐 부산만, 서울만 있어요. 부산도 있고 청주도 있고 충주도 있고 대구도 있고 다 대문자로 시작을 해요. 광주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죠. 광주스 이렇게 표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유명사들은 s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예를 들어서 Paris 여기다 s를 안 붙이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 같은 경우도 보면 Korea 하나밖에 없죠. 근데 우리 North Korea and South Korea가 존재하죠. 국제적으로는 South Korea, North Korea 그러지만 우리나라 국가 헌법에는 북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한국이 두 개가 아니라 한국은 하나예요. Korea, South Korea, North Korea 구별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북한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America, South America, North America 이건 대륙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America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s를 붙이지 않죠. 또 캐나다, 러시아 다 s를 붙이지 않죠. 대문자로 시작하는 국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고유명사이면서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하는 겁니다. 자, 사람 이름 같은 경우도 보세요. 제임스, 존, 킴, 리, 서연 이거 다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인류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이름 가진 사람 여러 명 존재할 수 있지만 고유의 그 사람은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문자로 쓰고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제가 개념을 설명했어요. 이제 다음번에 2강에 가서는 물질 명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는 않네요, 이게. 왜냐하면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I see you next time. Thank you.